자, 이번에는 이제 2차 함수,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 얘기를 할게요. 자, 삼각함수 그래프 얘기를 할 건데, 자, 삼각함수 그래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y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사인 그래프 개형, 코사인 그래프 개형, 탄젠트 그래프 개형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주로 말했듯이 이때 A의 부호가 양수다, B의 부호가 양수다를 많이 써요. 왜 쓰는 거냐면 이게 음수가 되면 X축 대칭, Y축 대칭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복잡해. 그래서 그 X축 대칭, Y축 대칭은 잘 생각 안 해. 물론 꼬아서 내겠다고 그걸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잘 그렇게 내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순수하게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냐? 늘리기, 줄이기만 집중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A, B, C, D가 하는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야, 집중력을 키우려고 약을 먹고 왔고 집중력을 생각하면 핸드폰을 하고 있냐? 자, A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D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B가 하는 역할, 마지막으로 C가 하는 역할. 이 네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A가 하는 역할은 뭐였죠? 얘가 자, 사인 앞에 있는 이 숫자가 하는 의미가 뭐야? 넘기면 A분의 Y죠. 그래서 이게 Y축으로 몇 배? 곱하기 A배만큼의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원래 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에서 출렁출렁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인데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이 원래 요놈의 최대 최소 사이의 간격이 2칸이었는데 그 간격이 2A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를 추적하는 방법은 최대 최소의 간격이 얼마인지야. 사인 그래프의 최대 최소 간격이 이제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8이야. 그러면은 A가 얼마인 거야? A가 4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D가 하는 역할은 뭐였죠? 요거는 Y 빼기 D잖아. 맞지? 뭘 의미한다? Y축으로 플러스 D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에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반영이 돼? A 더하기 D와 마이너스 A 더하기 D. 이게 요렇게 또 넘어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인 그래프나 코사인 그래프의 최대 최소는 A와 D의 합작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 B가 하는 역할은 말했듯이 X 앞에 곱하기 B니까 X축 방향으로 몇 배? B분의 1배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특히 어디에 영향을 줘요? 원래 주기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2파이였는데 그걸 뭘로 바꾼다? B분의 2파이로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B였습니다. X 앞의 숫자. 마지막으로 C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거는 X축으로 평행이동인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BX 더하기 C니까 이걸 B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이지. 왜 마이너스 빼먹냐? 자, 그래서 단독은 아닙니다. B랑 합작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묶여있으면 사실 단독이지.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묶어내서 나온 요놈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그래서 푸는 법이 1번 평행이동으로 푼다. 2번 평행이동으로 좀 찾기 힘들 때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점을 대입하라고 했죠. 어떤 점? Y max인 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생겼을 때 중간점 말고 여기 봉우리나 골짜기 있는 최대 최소에 해당하는 점, 극대 극소에 해당하는 이런 점들을
대입해서 풀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이제 C 마지막에 있는 저 C는 구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으로 풀어도 돼. 근데 가끔 평행이동 안 풀릴 때는 점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저 B 저 C에서 밖으로 못 빼죠. 이 식 사인 밖으로 못 빼지. 뭐 어떻게 빼려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탄젠트에서 똑같은 직거리를 한다고 하면 비슷하게 반영이 될 거야. 근데 탄젠트는 사실 이거 최대체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늘리기 하고 Y축 방향 옮기는 건 별로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A랑 D를 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 문제 잘 안 냅니다. 그럼 뭐와 관련된 것만 되겠어? 말한 것처럼 B는 말한 것처럼 X축에 대해서 늘리기 줄이기라서 얘는 주기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얘는 신경을 써. 그래서 얘는 주기로 판단을 하겠죠. 원래 탄젠트 그래프의 주기가 파이였는데 맞아요? 파이였는데 그게 얼마로 바뀐다? B분의 파이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요거 B는 주기 신경 쓰면 되는 거고 뭐 C도 이제 평행이동 생각하면 되는 건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탄젠트는 뭐죠? 점근선입니다. 탄젠트의 점근선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탄젠트가 점근선이 있어 없어 일단? 있어요. 있지? 왜 있어? 응? 왜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있는 건 모르는 좀 얘기해. 아니 탄젠트 점근선은 어떻게 돼? 2분의 파이 2분의 3분의 그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자 보통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는 이걸 써. 자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였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90도, 270도,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애들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탄젠트의 애초에 정의가 뭐였죠? x분의 y, 밑변분의 높이였습니다.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원 그려서 할 때 요쪽 점, 요쪽 점 90도랑 270도 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x좌표가 0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역에 존재할 정의역을 원래 구할 때 이걸 뺀 나머지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안 돼요. 정의역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렇게 바뀐 식에서 점근선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늘리기 줄이기 하고 막 그래프를 상상해서 푼다? 아닙니다. 본질은 뭐야?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자리에 뭘 못 넣을 수 있다? 이 자리에 90도나 270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역으로 얘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돼버리면 그게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는 x값이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bx 더하기 c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라고 해서 넘겨서 정리하면 x는 b분의 1에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빼기 c 뭐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정리한 식이 점근선이에요. 얘가 점근선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점근선을 구하는 법을 되게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라고 그냥 요 놈이 요 놈이다라고 놓고 풀면 끝나요.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두 가지 정도 알면 기본 그래프 관련된 내용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문제를 일단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 이제 뭐 좀 더 딥한 내용을 그래프 실제 그려서 푸는 건 따로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은 무슨 얘기냐? 사인 그래프 기본형, 코사인 그래프 기본형, 탄젠트 그래프 기본형 외운 상태에서 얘를 늘리기 줄이기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한 거 거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문제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넘어가서 몇 쪽에 있냐면 쭉 넘어가서 자 프린트 15쪽에 일단 59번부터 볼게요. 자 y는 로그의 3x 빼기 파이 더하기 2의 점근선이랑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ax 더하기 3파이의 점근선이랑 둘이 같대요. 자, 풀어봅시다. 자,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 얼마예요? 얘 점근선 뭐야? 3분의 파이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 똑같이 생각하면 돼. 점근선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0 이상 조건을 가지잖아. 그 얘가 0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가 0인 걸 거꾸로 점근선이라고 외우면 돼.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식이 0이다가 점근선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외우면 금방 된다고. 자, 그럼 어떻게 돼? 3x 파이가 0이니까 x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놈은 점근선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내가? 탄젠트 점근선은 얘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면 된다니까? 근데 그래서 ax 더하기 3파이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를 풀었대. 풀었을 때 같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x가 얼마가 된다고? 요걸 x로 x 정리했을 때 3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반대로 그 3분의 파이 플러스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a는 얼마인 거야? 일단 파이 날리고 a는 3분의 1 a는 n-3 더하기 2분의 1 뭐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a는 얼마예요? 3n 빼기 9 더하기 뭐 2분의 3인가? 여기까지 못 씁니다. 그럼 이게 최소의 이걸 만족하는 a가 여러 개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최소값 양수 a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이 3일 때가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a가 얼마? 3 집어넣으면은 2분의 3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푼다고. 그러니까 이걸 막 그림을 그려서 풀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얘가 얘다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얘기를 일단 하나 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4번 봐. 자, 64번 보시면 A랑 B랑 C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식을 어떻게 줬냐면 fx는 A sin bx 더하기 C라고 줬어. 그리고 물어보는 게 f 24분의 파이의 미니멈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힌트를 주겠죠? 하나씩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 다 해서 뭐라고 했냐면 주기가 얼마래? 주기가 원래 2파인 애가 지금 얼마가 됐어? 2분의 파이가 됐네? 몇 배가 된 거야? 4분의 곱하기 4분의 1을 한 거잖아. 그럼 b가 얼마라는 얘기야? 야, 이거 b가? 얘랑 그러니까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요 놈 있죠, b죠? 그래서 얘가 지금 b분의 1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b가 4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만 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지 마. 그만 좀 자. 응? 여러 명 있을 땐 티가 안 나는지 사람이 6명밖에 없는데 자면 티가 나 안 나? 참 최선을 다해서 들키면 안 온다니까 대놓고 자는 것 같아. 최소한 들키면 혼을 좀 내야 되나 싶다 이제는. 그러면 안 들키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겠지. 자, 보세요. 나랑 다는 이런 얘기야. 얘가 최대 최소 범위 안에서 움직일 건데 사인 그래프나 이런 코사인 그래프가 물결 분위로 맞아 아니야? 출렁출렁 움직일 건데 최대값이 10인데 최소값이 있을 건데 x축이랑 안 만난다는 얘기는 얘가 0보다는 크다는 얘기겠지. 그래야 안 만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 이거 최대 최소 어떻게 된다고 했지? 봐봐. 요 숫자랑 요 숫자의 뭐? 합이 최대고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최소라니까? 이거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아 맞다. 늘리기. 아 맞다. 가족 자식아. 자, 사인 그래프가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여. 근데 y축으로 a배를 했으니까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움직이고 거기에 위로 c만큼 평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조합이 돼서 최대 최소가 완성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해 준 게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나와 다의 식을 보자마자 A 더하기 C가 10이면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A가 C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인가요? 맞죠? 최소값이 0보다는 커야 된다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니까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0인 게 아니잖아. 자, 이게 0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C가 A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가 돼야 된다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까지 반영하면 요 두 가지였는데 얘는 자연수라며.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야? 4, 6, 그 다음 3, 7, 2, 8, 1, 9 이런 정도로 가능하다고. 자, 이제 이렇게 다 얻었어요. 그 상황에서 F 24분의 파이를 하면 A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더하기 C인데, 자, 사인 6분의 파이가 30도잖아. 그래서 사인 30도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 A 더하기 C고, 그래서 C 대신에 10 빼기 A 넣으면 결론적으로 10 빼기 2분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돼요. 근데 A가 할 수 있는 게 1, 2, 3, 4니까 1일 때가 최대일 거고 4일 때가 최소겠지. 그래서 4를 넣은 8이 최소가 되고,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최대는 2분의 19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주로 이 A, B, C, D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그래서 그 힌트를 해석할 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냥 예쁘게 사인 그래프 주고 물어보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거 풀 줄 알아야 된다고. 됐지?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뭐 가볍게 63번이나 65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리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갑시다. 주기가 네. 2분의 파이만 주기가 2분의 파이면 4죠. 응? 1은 4죠. D가 4겠지, 그치? 우리 아들이랑,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랑 비슷하냐. 너 이거 문제 하나만 풀면서 하나씩 확인하지 마. 무슨 마음인지 알아. 강박은 그쪽 하지 말라고. 이 무슨, 아휴, 이상하네. 분명히 요즘 초등학생들이 저런 애들이 강박증이 있고 약간 ADHD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인데 너는 왜 미리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앞서가냐, 시대를? 어? 아직 네 또래는 그런 애들 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에휴. 우리 딸내미가 그래서 그래. 근데 우리 딸내미 그질하다가 와이프한테 개운이 힘든다고. 와이프랑 수학 공부하는데 하나씩 다 확인하려고 하니까 알려준 대로 해보고 왜 나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그래? 네가 먼저 해보고 나중 최종 결과를 확인을 받아야지. 에휴, 손이 많이 갑니다. 자, 63번, 65번 풀어보세요. 엎드려 있지 말고 풀리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봐. 진짜 피곤하구만, 개 피곤해.
원래 평행이동한테 6분의 파이 이렇게 x축을 이렇게 평행이동 이런 식으로 해요. 뭔 소리야 그게? 이렇게 평행이동 했대잖아. 이 평행이동 어떻게 정리하랬어? 아니 이거는 그냥 하면 그러면 이제 나도 장난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니까 x 대신에 x 빼기 6분의 파이를 넣으면 되는 거였잖아. 이건 수상 얘기인데 이거 지금 고이 올라가네.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위험하다 위험해 아주 그냥. 자, 대충 되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70번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힌트 정보를 글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림을 보고 내가 구하라는 게 있어. 자, 그래서 70번을 보시면 봐봐요. 일단 식은 y는 2배의 사인 파이 더하기 a 빼기 1이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일단 a가 있고요. 그 다음 bc라는 x축과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래프적인 얘기도 좀 들어가요. 자 봅시다. 우선은 여기서는 다른 건 다 미지수가 아니야. 아, 이 파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잘못 썼지. 파이가 나와야 되겠지. 자 보세요. 보통 a, b, c, a, b, d를 주는 걸 다 숫자로 줬어요. 그리고 c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미지수로 둔 거죠. 이 평행이동만 맞지?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 봐봐. 얘가 지금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가 예상이 되느냐면 일단 2배 늘렸고 밑으로 한 칸 내렸으니까 최대 최소가 어떤 범위에서 움직인다?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간이 되는 지점이 y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파이 때문에 주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 2파이였던 애가 2로 바뀌었죠. 파이분의 1배 돼서. 맞아? 자 그래서 주기는 2가 됐고 출렁거리는 범위는 두 배가 돼서 2칸. 그래서 전체적으로 4칸이 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잘 봐봐. 이렇게 그려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평행이동을 뺀 모든 내용이 반영이 된 그래프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이쪽을 살짝 밀었다고. 근데 그 크기가 a 범위가 0과 1 사이래. 그래서 이걸 구하래.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지금 잘 봐봐. 얘가 밀렸잖아, 그치? 그래서 밀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뭔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근데 아는 정보는 요때 요 값이 얼마라고? x값이? 요때 x가 3분의 5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이게? 원래 2분의 5에 있던 애가 지금 밀린 거잖아. 어디로? 3분의 5. 그러니까 몇 칸 밀린 거야? 말 그대로 이거야. 원래 2분의 5에 있던 애를 a만큼 밀었더니 3분의 5가 됐다니까?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넘기면 되잖아. 넘기면 a는 6분의 15 빼기 6분의 10 해서 6분의 5다. 그래서 a는 이렇게 구하면 끝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는 구했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b랑 c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b랑 c는 어떻게 구해? 어? 아, 평균에서 하는 것도 아는데 그럼 식이 2개 필요한데 하나만 나오잖아. 근데 이거 평균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인이든 코사인 그래프는 결국 하나의 곡선을 4번 돌려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곡선을 제대로 알랬지. 지금 이 그래프는 잘 봐. x축으로 원래 잘 봐.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맞아 아니야? 곡선 하나가. 그래서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8까지 움직인 거 생각을 해보라고. 그때 0부터 1
1까지 움직이죠. 맞아 아니야? 근데 특수각들이 어떤 게 있어서? 내가 이거 세 지점만 외우라고 했잖아. 세 지점만. 여기를 3등분하고 여기 중간 한 번 더 끊으라고. 그래서 이런 거지. 자, 말했듯이 이게 이 3등분한 첫 번째 지점,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은 6분의 8이었겠지. 그때 얼마라고? 2분의 1이 나왔지. 그리고 여기 4분의 파이일 때 2분의 루트 2가 나왔고 3분의 파이일 때 얼마가 나왔다? 2분의 루트 3이 나왔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외우라고 했잖아. 지금 이 얘기 왜 하냐고 이런 거야. 지금 이 문제가 보면 B만 얘기해볼게. B가 있는 위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2분의 5거든? 맞아 아니야? 그리고 곡선이 말했듯이 봐봐. 자, 여기가 X는 2분의 5야. 그리고 이렇게 된 사인 그래프가 있다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Y는 1이고 요 지점이 Y는 마이너스 1, 중간 지점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Y는 0을 그은 거야. 그러니까 중간 지점 지나갔지. 이게 중간 지점 지나갈 때 X축은 어느 지점 지나간다고? 3분의 1 지점 지나간다고. 근데 지금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야? 주기가 2니까 이 곡선 4개 써서 X값 범위가 2라니까? 그럼 한 칸의 길이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요 간격이 2분의 1이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3분의 1 지점에 해당하는 크기는 얼마가 돼? 6분의 1이겠지. 맞아 아니야? 맞아? 그리고 여기가 남은 요만큼이 그러면 6분의 2겠지. 3등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이라고. 맞아 아니야? 그러면 요 지점의 X좌표는 뭐겠어?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빼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 X좌표가 3분의 4가 나오고 같은 식 대칭성을 띠니까 요만큼 또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 더해주면 여기 X좌표가 얼마가 나와? 아니 왜 2분의 5 없어요? 3분의 1인데. 그치? 4분의 4 이게 3분의 6 돼서 2가 나온다고. 그래서 B가 3분의 4고 C가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곡선 한 개를 제대로 외우라고 한 거야. 요거 어차피 늘리기 줄이기 하는 거지 한다고 해서 요 위치가 바뀌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세 지점이 특수각이기 때문에 이 세 지점을 외우라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Y가 절반 지점, 2분의 루트 2 지점, 2분의 루트 3 지점이 아닌 선을 그으면 여기 각도를, 여기 X값을 구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 이 X좌표를 구하라고 내는 게 아니라 뭐 X좌표에 이제 뭐 나중에 이쪽 편이 이제 베타면 베타를 이 알파로 표현하고 이런 대칭성이랑 반복성 이용해서 다른 X좌표를 요 X좌표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걸 물어보겠지. 맞아요? 이건 일반각이 나오니까 못 구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미지수로 그대로 볼 수밖에 없고 대신에 요 상황은 특수각이기 때문에 X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곡선 하나를 제대로 외우라고 한 거야 내가.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도 B랑 C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사실은. 요렇게 그래프 보고 이해하는 것까지 할 줄 알면 돼요. 그럼 일단 기본 문제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냐? 뭐 응용하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을 하겠지. 자, 한 번만 하나 더 해볼게요. 또 뒤로 넘어가서 72번 한번 봐봐.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 비슷한 얘기라고. 한번 봐봐. 자, 72번을 보시면 사다리꼴의 넓이로 문제를 내는데 봐봐. 식이 fx가 4 sin kx 더하기 2야. 그럼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아는 거. 어떤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6부터 마이너스 2 사이로 움직이고 있지. 이 사인 그래프가. 그리고 주기가 얼마가 돼? 주기가 원래 2파이였던 애가 k분의 1배가 돼서 k분의 2파이가 돼요? 안 돼요?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봤더니만 사다리꼴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중간 끊고 절반 끊었잖아. 맞아? Y는 지금 중간에 Y는 2를 끊었다고. 이거 중간이지. 그리고
y는 0은 어디가 되는 거야? 절반. 요 간격이 중간 지점이라고. 맞아 아니야? 자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을 때 문제에서 봐봐. 위쪽 사다리꼴의 넓이랑 그 다음에 아래쪽 요 사다리꼴 넓이 뭐 이런 문제를 풀고 있다고 우리가. 됐습니까? 물어보자고. 일단 요거는 뭐야? 곡선 하나, 둘, 셋, 네 개 썼으니까 한 줄이지. 그래서 요 간격이 얼마가 돼? K분의 2파이고 여기는 곡선 두 개만 썼으니까 절반이겠지. 그래서 여기가 K분의 파이야. 그리고 높이는 얼마야? 40. 그래서 첫 번째 사다리꼴의 넓이가 2분의 1에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에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K분의 6파이가 나오거든? 근데 그게 얼마다? 그게 18이래. 그럼 K가 얼마란 얘기야? K가 3분의 파이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돼? 6이고 요 길이가 3이 된 거야. 됐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야. 똑같이 지금 그 다음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 봐봐. 아까 본 것처럼 곡선의 중간 지점, 곡선 한 개의 중간 지점에 선을 그었어.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 지점이라고 했지. 맞아? 그러니까 요거만 따로 떼서 보면 요렇게 돼 있는데 또 중간에 딱 그었단 말이야. 중간. 그러면 요 간격이 지금 2분의 3인데 여기 그리고 여기가 y는 2, 여기가 y는 0, y는 마이너스 2여서 중간을 그으면 여기가 몇 지점? 3분의 1 지점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3등분이 됐다고. 그러면 요 점에 그러니까 요 아랫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얼마가 돼? 얼마가 돼요, 여러분? 1 되는 거 아닙니까? 2분의 3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1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그어서 요쪽이 1, 요쪽이 1이니까 여기 아랫변 길이가 2가 될 거 아니요? 그럼 요 사다리꼴 넓이가 얼마야? 2분의 1에 3 더하기 2 곱하기 2에서 5가 정답이 된다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곡선의 y값 끊어지는 지점이 전체 지점의 2분의 1 지점, 2분의 루트 2 지점, 2분의 루트 3 지점일 때 x좌표가 3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이다. 요 비율을 딱 외워놓으면 편하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거 늘리기 줄이기니까 그거 반영해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그래프 끝난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 넓이 활용이라고 해서 뭐 72번, 뭐 73번 이런 것들 보면 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그래프 기본 개형과 개형을 늘리고 줄이고 평행이동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할 일은 뭐지? 이제 뭐 최대 최소라든지 방정식, 부등식 얘기하겠죠. 자, 지우고 진행을 해봅시다. 요새 이제 방정식, 부등식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최대 최소 얘기는 뭐 최대 최소나 방정식, 부등식이나 기본적으로는 치환하는 꼴로 많이 풀었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자, 먼저 77번 봅시다. 실수 K에 대하여 fx를 줬는데 fx가 코사인 제곱 x 빼기 4분의 3파이 빼기 코사인 x 빼기 4분의 파이야. 더하기 K. 자, 얘들아. 일단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보세요. 얘를 자 코사인 x 빼기 4분의 3파이를 뭐라고 해석할 거야?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빼기 x 빼기 4분의 파이.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더하기가 돼버리잖아 이러면. 잠깐 다시. 자 요거를 이렇게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라고 해야지. x 빼기 4분의 파이. 요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세타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요 값을 세타라고 치환을 하자고. 그러면 얘는 코사인 세타고 얘는 어떻게 돼? 분수꼴에 더하기 세타 있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일단은 모양이 사인 세타로 바뀌지. 이제 부호를 따져야 돼요. 이걸 예각 취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0도에서 찔끔 더하면 몇 사분면의 각이지? 마이너스 90도하고 찔끔 더하면 4사분면 각이잖아. 그래서 코사인이 양수이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각변환시키면 플러스 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물론 사실 제곱하니까 큰 의미가 없긴 해. 그래서 F 세타라는 식을 만들 수 있어. 어떤 식이야?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K.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변환시키죠? 사인 제곱을 얘는 못 바꾸니까 얘를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지. 그렇게 배웠잖아.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또 이제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겠지. 그래서 2차 함수로 본다고. 그래서 gt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플러스 k다. 자, 중요한 거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지금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의 범위가 생기죠. 세타의 범위가 없지만 t의 범위는 생겨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 기억나지? 지금 그냥 기억 떠올리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위로 볼록하고 축이 t가 얼마일 때?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생기지. 맞아 아니야?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 분의 b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k라고 해서 얼마가 나와? 4분의 5 더하기 k가 나오고요. 최소값은 1 넣었을 때 1 집어넣으면은 k-1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얼마다? 3이래. 그러면 k가 얼마나 얘기야? 4분의 7. 그럼 최소값은 얼마가 돼? 4분의 3. 그래서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k 더하기 m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온다? 4분의 10에서 2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뭐 이딴 식으로 푸는 건데 이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눈으로 보면 더 이해가 되죠? 각변환 좀 잘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치환 제곱 있고 있으면 2차 식으로 나오면 누구한테 맞춰준다? 상하함수가 두 개잖아. 사인 코사인 두 개가 났어. 그러면은 제곱인 애를 1차식 모양으로 바꾸는 거죠. 왜? 얘는 못 바꾸지만 얘는 바꿀 수 있으니까 코사인으로. 그래서 모양 맞춰주고 이거를 t로 치환해서 2차 함수의 최대차수로 바꿔서 풀면 풀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전체 푸는 흐름을 알고 있으면 웬만하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됐지요? 자, 됐고. 자, 넘어가서 삼각 방정식 이제 부등식 쪽으로 할게요. 이제 지금 끝나갑니다 거의. 방정식 부등식 하면 끝나는데 빠르게 설명할게요. 기본적인 건 여러분이 할 줄 안다고 난 믿어. 할 줄 안다고 믿고 넘어갈게. 그래서 뭘 할 거냐면 하나만 건드려 봅시다. 자, 91번 같은 걸 해볼게요. 91번. 보시면 fx가 sin 2x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평행이동을 시켰대. x축으로 플러스 4분의 파이만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x 자리에 x 빼기 4분의 파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걸 좀 잘 정리해봐. 잘 정리하면 sin 2x 빼기 2분의 파이거든 얘들아. 이거 각변환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야. sin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2x니까 일단 코사인 2x랑 크기가 같을 거예요. 분수꼴이랑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위치를 생각하면 이게 몇 사분면 가겠지? 마이너스 90도하고 찔끔 더하면 4사분면의 각이니까 사인 F가 음수죠.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로 2x로 치환이 됐어. 근데 방정식이 어떻게 됐냐면 fx의 제곱이 2분의 3 gx를 만족하는 걸 풀래.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사인 2x의 제곱은 얼마다? 얼마야? 요거에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코사인 2x다가 되는데 이거 여러분 계산 안 되죠?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얘를 다시 1 빼기 코사인 제곱 2x로 바꿔야겠지.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2차 방식 풀면 2 코사인 제곱 빼기 3 코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따구로 바뀔 거니까 코사인 2x가 얼마다? 얼마야? 2거나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되나? 잠깐만. 2c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지? 이렇게. 자, 이런 코사인 2x가 2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이것만 풀란 얘기잖아. 자, 이제 마지막에 답을 어떻게 쓴다고 했어? 요거? 이제 그래프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가 이제 삼각 방정식이잖아. 이거 어떻게 푼다고 배웠지? 그래프를 그려. 코사인 그래프를. 지금 x범위가 0부터 파이니까 요게 한 줄이잖아. 맞아 아니야? 이렇게 그린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긋는 거라고. 그럼 교점 두 개가 생기지. 얼마예요? 원래 알잖아. 원래 120도, 240도 이렇게 된다고. 맞아 아니야? 근데 절반 됐잖아. 60도랑 120도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잖아.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자, 똑같은 모양이 될 때가 우리가 특수가 외우고 있는 거 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요 길이가 3분의 파이지, 요 길이가 여기 2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풀었던 건데 지금 그렇게 풀면 좀 그래프 줄이기 위해서 잘 안 보이잖아. 그럼 봐봐.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 원래 여기가 지금 여기 위치가 2분의 파이야. 그치?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4분의 파이지? 길이가 맞지? 근데 거기서 절반 지점이니까 아까 외웠듯이 몇 분의 몇 x로 치면 몇 분의 몇 지점? 3분의 1 지점이라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 자, 다시 요 길이가 12분의 파이고 요 길이가 6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2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빼고 더하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풀면 된다고. 계산하면 되잖아. 얼마야? 3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 방정식 어떻게 푸는 거야? 저딴 식으로 그래프 그리고 선 그어서 교점 찾는 거죠. 교점의 x좌표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요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2교시 합시다. 92번. 이거 한번 봐봐봐. 얘들아. 부등식은 못하겠네. 방정식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자, 92번 봐봐요. 자, 92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93번. 2번 말고 3번. 자, 93번 보시면 0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서 요 점을 A라고 준 상황에서 Y는 sin 2x 그래프를 그렸대. 그러면 주기가 파이인 사인 함수를 그리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원래는 이렇게 생긴 애를 x축으로 2분의 1배를 해서 주기를 파이로 바꿨으니까 그래프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하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이게 뭐 어차피 곡선이라 정확하게 못 그려요. 대충 그려.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는 사인 그래프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A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인 애를 그었대. 기울기가 음수인 애. 얼마인지도 안 줬어. 근데 얘가 4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A, B, C, D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구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A, B, C, D를 못 구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뭘 할 수 있는 거야? 칠판 A, B, C, D라고 하면 대칭성을 띈다는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칭성을 띠니까 우리가 뭘 알아? B 더하기 C의 평균이 파이가 나와야 되고 맞아 아니야?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럼 X좌표도 같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늘어난 양 줄어든 양이 같으니까 중간이 파이잖아. 그러니까 B와 C의 평균이 파이가 돼야 되고 같은 식으로 A와 D의 평균이 얼마가 된다? 파이가 돼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는 거냐면 B 더하기 C가 2파이고 A 더하기 D가 2파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다고.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 A 더하기 B를 줬어. 그게 13분의 7파이래. 그리고 물어봐. 뭘 물어봐? C 더하기 D를 물어봐. 아니 자 이렇게 더해서 4파인데 그럼 이렇게 더해도 얼마가 나와야 돼? 4파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얼마겠어? 13분의 52파이가 돼야 되니까 더해서 얘가 이거 되는 건 확실할 거 아니야. 뭐 이딴 걸 낸다고. 이 ABCD는 어차피 못 구해. 맞아 아니야? 왜? 애초에 특수각이 아닌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못 구하지만 대신에 이런 대칭성 관련된 정보는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라고 낸다고 애초에.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 역으로 봐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거든. 얘가 교점, 그러니까 이거를 y는 gx라고 놓고 얘를 fx라고 놨을 때 fx는 gx다라는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이 실근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죠? 교점의 개수죠. 수투하면서 이미 해봤잖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함수에서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이런 것도 물어봐. 요 방정식이 해를 5개 가지기 위한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수일 때 지금 5개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0에 가까워도 계속 5개야. 맞아 아니야? 언제까지 5개야?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날 때겠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 얘들아.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도 제가 얘기했었죠. 봐봐봐. 요렇게 돼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확대해오면 교점이 몇 개라고? 2개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요점 지날 때까지 몇 개야? 5개라고. 그럼 요거보다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순간부터 몇 개야? 아 물론 이 접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나? 그러네. 이 문제 좀 더 지저분하네. 접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맞지? 근데 5개가 되는 순간이 언제까지야? 요점 지날 때까지고 요거보다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접하는 것까지 생각하기 좀 복잡하긴 하다. 이건 좀 패스하긴 하겠네. 아무튼 근데 보시면은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는 된다고요. 상황적으로.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방정식 삼각방정식 문제에 나와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교점의 개수로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건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삼각방정식도 대충 끝나고요. 부등식은 뭐 방정식 할 줄 알면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풀 수 있게 줬으니까. 요거를 다 푸는 거 내일까지 다 푸는 건 힘들 거야. 오늘 과제관리 시간에. 맞지? 그러면은 난이도 한 칸짜리에서 2칸짜리까지 정도 될 것 같거든? 2칸짜리까지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충 삼각함수 그래프 관련된 내용 복습을 해봤습니다. 어우 힘들어 씨 혼자 떠들라니까.